반갑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셨고, 이제 창업을 위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걱정도 되실 거고 설레기도 하실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실제 현업에 창업을 하셔서 중개업 실무를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들 것 같은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자, 실제 중개 실무를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 자,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가 가장 많이 힘듭니다. 왜? 부동산 중개업이란 것은 매도 매수 혹은 임대 임차,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어떤 잘못이든 아니면 내가 미처 파가지 못한 일이든 어떤 이유에서건 민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민원량은 그에 따라서 같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민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대처해왔던 방법, 실제 중개업을 하면서 제가 민원 대처했던 방법을 몇 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처한 방법대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제 어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간접 경험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잘 활용을 하셔서 나중에 중개 실무를 하시게 되면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약 한 3, 4년 정도 됐을 겁니다. 비도시 지역에 있는 전원주택을 하나 중개를 했었어요. 매매를 했는데, 자, A라는 사람이 매수자고 B라는 사람이 매도자입니다.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을 하나 매매를 했어요. 자, 계약금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고 소유권이 매도자에서 매수자에게로 이전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잔금을 치르고 매수자가 이 전원주택에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누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누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요렇게 실내가 있으면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가 방입니다. 여기가 주방이고 여기가 또 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여기가 화장실이고, 자, 요런 구조였는데 특이하게 누수가 요 안방 가운데 방바닥에서만 누수가 돼요. 위에서 흘러내리는 흔적도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설비하는 분을 이제 불렀어요. 설비하는 분 부르기 전에, 자, 이런 누수가 생기다 보니 매수자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집에 이런 현상의 누수가 생기니 이걸 해결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중개를 했으니까 당연히 중개사인 저한테 왔겠죠, 연락이. 그러면 저는 매도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자, 이런 누수가 있는데, 잔금 치르고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생겼는데 매수자분이 이 누수 부분을 해결을 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럼 뭐 어때요? 매도자는 내가 살 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 왜 갑자기 누수가 생기냐? 나는 해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한쪽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그러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요.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오랫동안 중개업을 하실 것 같으면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에 빠졌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것 같아요? 고민을 저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다행히도 이 매도자분이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 일명 팬이고 매니아셨어요. 자, 그래서 주택을 매도하고 난 후에도 제 블로그를 꾸준히 보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분을 공략하기 위해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데, 누수에 관한 포스팅. 자, 잔금을 치르고 실제적으로 매도자가 일정 기한 내에는 이
누수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자, 올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매도자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봐도 이 누수 부분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매도자가 수긍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그런다 하면 내가 누수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와서 이분이 설비하시는 분을 불렀어요. 자, 그럼 설비하시는 분을 부르는데 설비하시는 분이 딱 오시더니 여기 안방에만 누수가 생기는 것은 보일러 배관이 터져서 그렇다. 그래서 여기만 잘 마무리하면 여기를 뜯어서 마무리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여기를 뜯었습니다. 자, 처음 와서는 점검만 하고 그 다음날 와서 뜯었겠죠. 그런데 제가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가는데 1시간이 걸려요. 비도시 지역이다 보니까 오는데 1시간, 하루에 왕복이 2시간 걸립니다.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 7, 8번 이 정도 왔다 갔다 했는데, 자, 처음 와서 점검할 때 설비하시는 분이 오셔서 점검하실 때 갔고 그 다음에 또 수리할 때 또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7, 8번을 가게 됐냐? 여기를 뜯었는데 보일러 배관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뜯은 걸 다시 그대로 그냥 메우기만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매도자분들이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누수 부분은 전문 부분이니까 설비하는 분한테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누수 전문가를 이렇게 누수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이 일을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어요. 그래도 이분이 또 누수 전문가를 또 대동을 하셔가지고 또 며칠 후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또 갔겠죠. 자, 그래서 누수 전문가가 왔는데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점검을 했는데도 찾지를 못하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부동산 하시면 누수, 제대로 된 누수 전문가도 알아둘 필요가 꼭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고 가고, 누수 전문가를 이분이 2번을 불렀어요. 근데 2번 다 전혀 찾지를 못하고 갔어요. 그래서 매도자분께 그러지 말고 제가 잘 아는 누수 전문가가 있으니 그분을 부르시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이분도 이제 아무리 전문가가 와도 못 잡고 설비가 와도 못 잡고 하니까,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는 누수 전문가가 있으면 좀 오셔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누수 전문가분, 이분이 딱 오셔서 전체적인 여건을 이렇게 쭉 보시더니, 첫째는 이 주방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조금씩 샜는 적이 있다. 이 주방 바닥도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는 이 건축물 자체가 경량 철골조라 그 바닥 기초가 상당히 낮아요. 기초 부분이 원래 실제적으로 바닥이 요 정도 올라와야 되죠. 한 30에서 50cm 정도. 그런데 이 뒤쪽에 보니까 땅하고 거의 비슷해 버려요. 그리고 뒤쪽에 턱이 져서 물이 넘쳐서 이렇게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 2가지를 점검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를 갈고 뒤에 그 기초를 높이는 작업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실제적으로 이 누수가 없어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나몰라라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매수자분이 상당히 고마워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도 한 번씩 주변에 지인이라든가 누가 토지를 매수하고 싶다 하시면 꼭 저한테 연락을 주십니다. 자, 제 지인이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런 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에게 토지를 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 치 앞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 발생 때문에 제가 조금 머리 아팠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민원이 있었냐. 15년 정도 부동산을 했으니까 일 양도 많았겠지만
일이 많은 만큼 그만큼 민원량도 늘었겠죠. 자,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B도시에 있는 시골집을 하나 중개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요렇게 집이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안에 필지가 세 필지입니다. 총 예를 들면 이렇게 한 필지, 요렇게 한 필지, 요렇게 한 필지. 자, 이런 세 필지에 땅 위에 있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돌담으로 이렇게 쭉 둘러놨습니다. 여기가 대문이고, 대문인데, 자, 이걸 일단 중개를 했어요. 중개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 대지는 상관이 없었어요. 대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이 담 둘러쳐진 안에 실제적으로 어찌 보면 정원으로 쓰고 있는 대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지목이 답은 논이죠.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농지는 매매 거래를 할 때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논을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해당 면사무소에 가서 제출을 했는데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주말농장으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2일 내에 발급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통보가 오게 되어 있고, 나머지 면적이 좀 큰 경우에는 4일 내에 무조건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4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현지에 계신 분한테 여기 면소재지 관할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담당하는 공무원분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상당히 깐깐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담을 두르고 있으면 대지로 봐서 이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난감하죠. 고객이 돈을 치르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여기 위에가 불법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 해주겠죠. 실제로 대지로 쓰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라든가 이런 이 명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있던 찰나에 5일차에 신청하고 5일차에 전화가 왔어요. 자, 한번 면사무소로 들어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는 것은 별로 느낌은 좋지가 않죠. 그래서 면사무소에 가서 직원을 만났는데, 자, 실제적으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실제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돌담을 둘러쳐 있고 해서 여기는 대지 상태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위에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이것은 실제 대지이기 때문에 이 논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하나 있었냐면, 여기 매수하신 분이 매도자의 양해를 구하고 이 집수리 올 리모델링을 먼저 들어갔어요. 먼저 들어가면서 여기에 있는 창고를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집에서 보는 조망이 가려진다는 이유로 본인은 창고도 필요 없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이거를 철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추수철이었어요.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추수철에 시골을 나가서 수매 담당하고 그런 업무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마 좀 늦게 연락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그 부동산에 가서 현황을 확인을 하고 발급을 하든 안 하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께서는 못 가본 거죠.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근데 여기는 매일 지나다니는 길이다 보니 항상 여기 불법 창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요즘 위성사진에도 보면 나오죠. 불법 창고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제가 신청을 하고 난 후에 여기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녀오셨대요. 자, 그래서 그럼 여기 실제로 창고가 있습니까? 창고가 있답니다. 이때죠. 자,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고분고분 듣고 있다가 인상을 싹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버튼을 딱 누르고, 자, 제가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습니다. 어디 어디 면사무소 담당자 누구누구씨 맞죠? 하니까 그때서야 좀 얼떨떨하게 멍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신청하고 나서 현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안 다녀오셨습니까? 다녀왔습니다.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금요일 오후에 다녀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창고가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자, 만일에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고는 제가 녹음 버튼을 탁 껐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부드럽게 얘기를 했죠. 자, 계장님, 제가 계장님을 탓하고 하고 그러려고, 뭐라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자, 어찌 보면 계장님 말씀도 맞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가 있던 이 창고는 이미 철거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신청하기 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철거를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 실제적으로 뭐 대지로 쓰고 있다 하지만 현황은 실제 정원으로 쓰고 있고 하니까 어찌 보면 농지와 비슷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를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시면 저도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그제서야 확실히 철거가 됐냐고 물으시더니 현장을 같이 가시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을 갔죠. 갔더니 당연히 철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철거 잘 하셨네요 하시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듯 순간적인 기지를 잘 발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은 답은 없어요. 답은 없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셔서 이걸 어떻게 부드럽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자, 물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행정소송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법은 항상 제일 나중에 꺼내드는 카드예요. 사람이 살면서 서로 협의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개업을 하실 때 어렵고 힘들고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절대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멀리 가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고자 하신다면 열심히 뛰시고 끊임없이 고민하시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 나가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민원보다 더 큰 민원들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끊임없이 확인하고 체크하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내 귀로 듣지 않으면 믿지 마시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중개 실무를 하면서 겪었던 민원 발생했던 부분 이런 걸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 경험을 이제 간접 경험 삼아서 앞으로도 지혜로운 중개 실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